2차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서 일단 1차식 형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2x는 3이다 라고 하면 가볍게 우리는 양변을 2로 나눠서 x는 2분의 3이라고 부르면 얘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X는 B다라는 방정식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얘도 X는 A분의 B다라고 이렇게 풀고서, 야, 쉽군이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앞에 문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경우를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만약에 너가 0이 아니라면 그냥 나눠서 X는 A분의 B다라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우리는 함부로 나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답니다. 만약에 A가 0이면 식 자체가 0x는 b다 라는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항등식에서도 해봤지만 이건 x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라는 값이 돼버리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b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0x는 0이다 라는 형태가 되고,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해가 뭘 집어넣어도 다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뭘 집어넣어도 0이 아닌 어떤 값이 이렇게 이제 우변에 와지게 될 거니까 뭘 집어넣어도 성립을 안 해.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런 표현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 뭐 이렇게 뭐 하나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거나 없거나 약간 극단적이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합쳐서 좀 특수한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특수한 해가 되려면 요 x 앞에 개수가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요것만 이제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여기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는 x를 가지고 있는 항은 좌변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ax가 좌변에 있고요. 3x는 왼쪽으로 넘어가서 a-3x라고 쓸 거고요. 자, 나머지 상수는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a는 a로, 여기는 플러스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양변을 a-3으로 나눠서 x는 a-3분의 a 플러스 5예요 라고 쓰고서 다 풀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고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얘가 0일 때는 우리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말 그대로 a가 3이어서 요게 0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우변은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8은 될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a가 3이 아닐 때는 양변을 나눠서 해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a가 3일 때는 이렇게 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준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정식을 풀려면 x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좌변으로,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앞쪽에는 x 앞의 개수가 a제곱 빼기 3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2a 이렇게 일단 하나가 들어있고요. 자, 나머지 상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우변으로 넘겨서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일단 방정식 정리는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해가 어때야 돼? 무수히 많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해가 특수하고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여기 보이는 이 x 앞의 개수가 0이어야 된다부터 출발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2a-3이 0 이렇게 돼야 일단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 있다. 이런 특수한 해의 조건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a 값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 플러스 3, a-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a 값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는
1이다 이렇게 봐보도록 하죠. 그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a에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보면 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0x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a가 뭐라면 1이라면 여기에다 1 대입을 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0x가 되고 우변은 똑같이 0이 될 거니까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약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해가 특수해지려면 x 앞에 개수가 0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절대값 기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절대값 기호를 푸는 방법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가장 기본부터 출발을 해보죠. 우리가 절대값 x라는 것은 안쪽에 있는 것을 부호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 혹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왜 우리가 숫자부터 한번 보면 절대값 3은 3,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얘도 3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애가 양수면 너는 그대로 나오고요. 안쪽에 있는 애가 음수면 얘는 나올 때 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돼서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니? 라고 하면 안쪽 부호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면 되고 얘가 음수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x가 뭐 예를 들어 x-1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쪽에 있는 아이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x-1이 양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고요. x-1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부호가 바꿔져서 나온다라고 정리해주면 이게 절대값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x가 x-1이 0보다 크다를 보통은 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x가 x-1이 0보다 작다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호는 뭐냐면 x가 1일 때인데 x가 1이면요 사실은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둘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등호일 때는 사실 위쪽에 붙어도 되고 아래쪽에 붙어도 되는데 어차피 아무 데나 붙일 거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크다 쪽에 붙입니다. 내가 기준으로 잡는 x를 기준으로 크다 쪽에 보통 등호를 붙여서 쓰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어디에다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주로 이쪽에다 써서 표현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 크다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쓸 예정이에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x-2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일단 얘가 양수일 때인 건데 얘가 양수일 때의 분기점은 결국에 이 친구가 0이 되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겠죠?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본 절대값을 범위에 따라서 나눠주는 걸 충분히 연습하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227번을 한번 풀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뭐냐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x-1 이렇게 돼 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요. 그러면 x-1은 3이다 일 거니까 x는 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3이 돼서 마이너스 x는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실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짜리 하나 더 풀어보고 제가 다음에 두 개짜리 풀어드릴게요. 얘도 한번 더 풀어보죠. 자, 지금 여기에는 절대값 x-3 이 3x 플러스 5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일단 x는 누구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이때는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3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x-3 그리고 너는 3x-5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넘겨서
마이너스 2x는 넣어 넘겨서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그럼 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4x에 너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아니구나.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x는 2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답을 구해보니까요. 이 왼쪽에 1이라는 답은 3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답으로 쓸 수가 없고요. 이 2라는 답은 3보다 작은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찾는 방정식의 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2개짜리 한번 풀어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이렇게 얘네들이 각각 0이 되는 지점 있죠. 너도 0, 너도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1, 3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범위를 총 3갈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범위는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범위는 3보다는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면 여기 보이는 이 안에 있는 애는 음수가 됩니다. 선생님, 전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1보다 작은 한 0이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너는 일단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얘도 1보다 작은 값이면 아직까지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음수가 되는 지역이겠죠? 그러면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너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걔가 x 더하기 4다라는 방식으로 첫 번째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x의 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여기에서 4하고 4는 없어져서 0.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해가 하나 나오는데 요 1보다 작은 범위에 0이 포함이 되니까 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해 오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범위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x가 이제 1보다 커졌으니까 너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1보다 큰 걸 넣으면. 그런데 아직까지 3보다는 작아서 얘는 아직까지는 부호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나올 때 플러스니까 그냥 x-1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너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x 더하기 4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이건 지워지고 마이너스 x는 얘네들은 우변으로 넘기면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값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 i가 여기에 대입했을 때 범위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오른쪽 문제 보죠. 그러면 이제 3보다 크면 드디어 둘 다 양수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너는 이제 그냥 나오면 x-1, 너도 그냥 나오면 x-3, 너는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x는 8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너도 여기 대입하면 이 범위 안에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는 내가 사용하는 해가 돼서 실질적으로 해는 0과 8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3 때까지 이미 다 2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해 공식 한번 정리해보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여기에서의 내가 근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ax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i가 짝수일 경우는 우리가 그 b를 반으로 나눠서 걔를 b'이라고 만든 후에 이걸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근해 공식을 썼습니다. 걔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혹시라도 이거 외우기 귀찮다고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반드시 꼭 외워서 써야 되는 공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이라는 거는 암기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좀 외우는 거거든요.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면 3년 내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얘는 외워서 쓰세요. 그래서 편하려면 뭐 이런 것까지 필기를 해, 그죠? 편하려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게 나오면 근해 공식으로 이제 여기는 a가 1, b는 3, c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5로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짝수 공식 쓰라는 거죠. a는 1, b는 4인데 이렇게 짝수면 그걸 반으로 나눈 걸 b'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는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근해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추가로 좀 더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개수가 이차항의 개수죠. 정확하게. 이차항의 개수가 좀 복잡해서 이차항 개수가 좀 무리수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켤레식을 수를 곱해서 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풀거든요. 자, 뭐 예를 들자면 2차 방정식이 루트 2 마이너스 1에 x제곱 조금 위로 올려볼까? 플러스 뭐 루트 2 플러스 1x 뭐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좀 더럽게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이식 전체에다가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해서 이제 켤레를 곱합니다. 켤레라는 건 이렇게 부호를 한쪽만 반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켤레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합차로 얘는 2-1 x제곱이니까 x제곱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루트 2 플러스 1의 이렇게 안 써지지?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좀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근해 공식을 써도 여기서 쓰는 거죠. 해서 약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실제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인데 229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제가 풀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기 예의상 1번 하나만 풀어보고 가죠. 이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저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식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5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2, 3 마이너스니까 x는 2 또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수가 복잡한 2차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루트 2-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수가 루트꼴로 주어져 있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부호 하나를 바꿔서 식 전체에다가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어차피 오른쪽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도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0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1 곱하기 x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은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2배에서 써주시면 여기는 이제 3 더하기 2 루트 2x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랑 곱해주면 얘는 2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는 0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제가 분배해서 써보면 얘는 다시 써보면 2 더하기 2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를 기준으로 2 더하기 2 루트 2 곱하기 1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xx가 되면서 이렇게 곱한 개수가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곱한 개수가 x가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 맞죠? 여기 1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x는 2 더하기 2 루트 2랑 하나는 x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봤는데 이제는 또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방정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1차랑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절대값의 기본 원칙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x-1 이런 절대값이 있으면 얘를 0으로 만드는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는 양수가 될 거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게끔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x-1이 그냥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건 계산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2, 1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x는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1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보이는 얘가 음수가 되는 범위,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1이다 라는 식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0 또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4개를 답으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이 답이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1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는 답으로 쓸 수 없고 1만 답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에 0도 마찬가지로 얘는 답으로 쓸 수 있는데 1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빼주시면 실질적으로 그는 0하고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2차 방정식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본 원칙을 좀 써봤으니까 조금 제가 이 절대값에서 일부 좀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식 같은 걸 설명해 드리는데 잠깐 여기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범위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절대값을 갖고 있다면 안쪽에 있는 게 0보다 커지면 그냥 나오면 되고 안쪽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얘를 할 줄 알면 사실 다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좀 번거로우니까 좀 간단한 몇 개 일부 유형만 우리가 공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식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값 x가 이렇게 상수항 이렇게 형태의 꼴로 주어지게 되면 요거는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2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절대값 x는 2x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x라고 쓰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언제니? 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 끝에 상수항만 있을 때 이때만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주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이거는 조금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절대값 x-2가 3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답으로 바로 뭐라고 쓰면 된다?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플러스 3일 때는 5라는 값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값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요런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는데 이제 양쪽에다 절대값으로 는으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는 b랑 같다. 이런 경우라면 이것도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식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얘도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아까 거는 이렇게 한쪽만 있으면 숫자만 됐었는데 얘는 이렇게 양쪽에 절대값이 다 있으면 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절대값 x 플러스 2는 절대값 2x랑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그냥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x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하나는 플러스 2x니까 요건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는 얘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x는 2다. 이렇게 이제 해가 하나 나오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3x는 2다. 인 거니까 x는 3분의 2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다 절대값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2차식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절대값 x제곱이나 x제곱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푸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든 플러스 1을 제곱하든 우리는 무조건 얘네들은 4라는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절대값이어서 제곱해도 뭐가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그냥 제곱해도 4가 되니까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뭐 의미 있냐 이거죠. 어차피 양수 될 건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이 바꿔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으로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문제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어디서 쓰이냐면 좀 예를 들어보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2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1차식만 이렇게 독색 좀 그렇다. 1차식만 이렇게 절대값을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차피 x제곱이나 이렇게 절대값 x제곱이 같으니까 식 자체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2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3번 성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건 다 좀 앞으로 종종 계속 쓰이게 될 것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이제 계산할 때 훨씬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많이 썼다, 그죠? 지우기 아까운데, 뭐 지우지 뭐.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얘부터 보시면 절대값이 여기 6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상수만 있을 때는 어떤 게 사용 가능하다? 공식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플러스 6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풀마 6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부터 이제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6, 1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너를 풀어보면 이렇게 6은 0이니까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오른쪽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2차 방정식을 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딱 어디만? 이렇게 1차식만 얄밉게 절대값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우리가 이 x제곱을 그냥 두지 말고 뭐로 바꿔도 괜찮다?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서 써도 어차피 그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절대값 x제곱에 절대값 x 빼기 6은 0이다 일 거고요. 그럼 절대값 x, 절대값 x에 3,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실제로는 절대값 x가 3이거나 또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실제 해를 구하면 이것도 이제 상수항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해가 두 개가 나오고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자. 그럼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다 이거는 뭐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해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뭐죠? 갑자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값을 통과하면 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잖아요. 절대값 자체가 이제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이 어떤 값을 넣어도 이렇게 음수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x에다가 뭘 넣어서 음수 마이너스 1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만족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해서 일단 절대값까지만 받고 이제 판별, 근해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4번 판별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 근의 종류죠.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판별식이 앞으로도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판별식이라고 하면 D라고 부르는데요. 이 D라는 게 디스크리미넌트의 첫 자를 따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무튼 D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판별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4분의 D라고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까 많이 봤던 거 아니죠? 봤던 거죠. 봤던 거 아니죠는 뭐야? 봤던 거죠. 왜 우리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보면 실제로 거기 안에 호로록 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판별식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면 그 근의 식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뜯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길게 썼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값 더하기 얘가 하나의 근이고 이렇게 생긴 값 빼기 이거가 하나의 근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근이 서로 다른 두 종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판별식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 루트 안에가 존재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네가 0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세모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만 두 개가 나와서 우리가 그걸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다른 말로 중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근이 음수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루트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허수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진짜 주의할 거 요거 하나는 진짜 잘 정리하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근이 1,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x-1, x-2는 0이다 이렇게 하면은 1, 2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죠. 자, 그런데 판별식이 0이다 이러면 얘는 이제 0, x-2, x-2는 0이다니까 이게 이제 2 이렇게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2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사실 근 자체로는 두 개로 치는 거야. 하지만 그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거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선생님 이거 뭐하러 얘기하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두근 이러면은 왠지 서로 다른 두실근의 상황만 얘기할 것 같지만 이 두근이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두실근도 있고 서로 같은 두실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써야 된다? 판별식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실근도 되고 서로 같은 두실근도 된다 이렇게 판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근 이렇게 안 돼 있고 서로 다른 두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근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요때는 판별식의 입장에서 보면 0보다 크다. 요것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답을 갈라요. 그러니까 그냥 두근 이렇게 있으면 보다 서로 다른 두근도 되지만 같은 두근도 된다. 요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서로 다른 말이 있을 때만 크다만 된다. 이렇게 좀 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약간 두근 보면 좀 약간 유치하지만
등호가 있어야 돼요. 두근두근. 뭐라는 거야. 아무튼 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지금 밤이라 이런 것도 하면 안 좋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A의 범위를 구해봐 이렇게 줬으니까 저는 1번만 풀 테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죠. 일단 저는 조건은 써드릴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B제곱에 맞죠? 얘가 이제 B니까 마이너스 4 A 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에 A제곱 빼기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요. 요건 이렇게 지워지면 빼기 A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A제곱 빼기 A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판별식인데 그 판별식 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a는 1보다 작아요.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자, 2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이랬으니까 여기서 세운 판별식을 내가 D1이라고 한다면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가 짝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저는 4분의 D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짝수일 땐 너를 반으로 나누면 그게 B'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빼기 A, C 하면 여기는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4A 제곱, 4A 제곱은 빼서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네가 허근을 가져요 라고 했으니까 네가 허근을 가지려면 얘는 D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이고요. T를 이렇게 썼어. 얘도 이제 어차피 짝수니까 4분의 D2 이렇게 잡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된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허근이라 그걸 계산해 주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요렇게 돼야 실근을 갖고 요렇게 돼야 허근을 갖는 거니까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라고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자,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근과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근 가지려면 완전제곱식이어야 한다는 건 뭐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차식이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주세요. 지금처럼 어떤 식의 차수를 표현해 준다면 우리는 그 식의 최고차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를 주어진 표현은 뭘 확인해라고? 최고차항을 확인해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사실은 아직 결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식이 만약에 0이 돼 버리면 얘는 2차식이 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2차식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고. 2차식이라는 말은 A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꼭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요게 나중에 이제 답에 반영이 된다면 이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옆에다가 꼭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네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의 입장에서 보면 0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짝수 개수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는 4분의 D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B라면 얘를 2로 나눈 2A-2가 B'이 되는 거라서 B'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는 C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이제 판별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이쪽은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3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2A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4A 제곱 3A 제곱 빼주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a 되니까 마이너스 6a. 4 빼기 1 플러스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0이어야 하니까 5, 1 마이너스가 되면서 a 값은 1이거나 또는 5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2차식이라고 줘서 1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답에는 1이 빠져야 되고요. 최종적인 답은 5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 문제가 많네. 이제 몇 문제 남았나요? 2개만 더 하면 되나요? 어려워요. 벌써 1시 20분이야. 자, 243번 보죠. 이게 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 방에서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기도 좀 뻘쭘하고요. 그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듣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요거 찍고 자야지 이제 나도. 자, 네. 가보죠. 자, 이제 나머지 2개 중에서도 이 문제는 좀 별표 좀 치시겠어요? 요게 조금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좀 물어보는 문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아마 학습하셨다면 조금 그래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면 앞에 항등식 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가지가 짬뽕이 된 건데, 일단 여러분들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얘는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을 가지고 있다면 k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이 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k에 관한 항등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얘는 무슨 차순 정의? 내림차순 정의에서 0꼴 개수를 0꼴로 만들어주는 요게 이제 조금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여기 보면은 중근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중근은 당연한 거죠. 우리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됩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짝수 개수로 줬으니까 당연히 짝수 공식 4분의 d 써주시면 b'은 너를 반띵해서 k 플러스 a가 되는데 너를 제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에는 상수항들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k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됩니다. 좀 식이 긴데 일단 정리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k제곱이 지워지니까 이건 제가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2ak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k제곱은 아까 지워졌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b 빼기 4라는 식이 된답니다. 하고 봤더니 a제곱도 또 지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남아있는 게 너랑 너희 4개의 항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0이 되면 이제 중근을 갖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네가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이게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k가 들어있는 애가 보이네요. 그럼 우리는 얘에 관해서 무슨 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되는 거겠죠. 내림차순 정리를 이렇게 싹 해주시면, 그러니까 k 앞에는 2a 빼기 2라는 식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2b 빼기 4라는 상수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개수인 너가 0이고 네가 이렇게 딱 0으로 들어가면 k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a 값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b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판별식은 0이 돼서 너는 항상 중근을 갖는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개수가 허수인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2차 방정식을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풀 수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소수가 같은 경우, 서로 같은 복소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가 0이다. 그리고 여기서 a, b는 실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 이런 경우는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고요. a 더하기 bi가 2 더하기 3i다. 이러면은 이제 a는 2고 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게 복소수 상등, 서로 같은 복소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잠깐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실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실근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실근을 대입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2i 알파 더하기 k 더하기 3i는 0이다. 이렇게 일단 개수가 허수인 경우는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딱 봤더니 식 중에서 i가 이렇게 들어있는 애도 있고 i가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같은 복소수의 입장으로 보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여기는 알파 제곱, 여기는 플러스 2알파, 그리고 너는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실수부가 채워지고요. 자, 그럼 허수부는 i 붙어 있는 알파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하고 딱 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너도 무조건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너도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복소수 상등인 거죠. 그러면 얘가 0이려면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고요. 얘가 0이려면 이제 알파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k는 0이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때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k 값은 마3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허수일 때는 서로 같은 복소수, 그러니까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의 활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차 방정식 활용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하나 적어 보면요.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은 지금처럼 보이는 알파와 베타를 의미하고요. 계수는 A, B, C 이런 애들을 이제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수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곱은 A분의 C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근을 구했을 때 좀 복잡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파도 구하고 베타도 구하고 직접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이 두 근을 이용한 합이나 곱 같은 것들만 구한다면 굳이 우리는 힘들게 근의 공식을 계산하지 않고도 마이너스 붙여서 개수들로 1분의 4다 이런 식으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과 곱만 구해낼 때는 굳이 힘들게 근의 공식까지는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라고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해 보면 이제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요. 또 하나의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근을 한번 더해 보시죠. 말 그대로 더해 본다면 이 부호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되는 이 부분은 더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한 값은 2a분의 요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더해서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곱해보면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는
이게 이제 합차로서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그럼 b제곱 지워지고 여기는 4ac, 여기는 4a제곱이 남는데 여기서 4 하나, a 하나가 지워지면서 결국에는 a분의 c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의해 우리는 두근의 합과 곱을 개수로만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성이라는 것은 두 근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 x-1, x-2는 0이다 가 되고요. 그러면 x는 1 또는 2다 라고 풀면 요걸 이렇게 푸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그 방정식의 근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성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거꾸로 해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이고 2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작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1이 있다면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근으로 2가 있다면 x-2를 인수로 가질 거니까 는 0을 붙여서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은 이거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만드는 게 좀 번거로워서 우리는 공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두 근의 합은 x의 개수에다 넣고요. 두 근의 곱을 계산해서 여기 상수항에 넣어주면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작성이다 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렇게 근이 1하고 2인데 그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라고 하면 3, 두 근의 곱은 얼마니? 라고 하면 2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합, 여기는 곱 이렇게 개수가 맞아 떨어지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이고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런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거꾸로 한다면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개를 합해보면 여기는 2고요. 두 개를 곱해보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합과 곱을 알게 되면 작성을 할 땐 x제곱 쓰시고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하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서 는 0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아이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번, 2번, 3번씩을 구해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깔끔하게 구해서 대입해서 풀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좀 복잡하게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해내야 되는 유형인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진짜 근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내는 게 훨씬 더 간편한 선택이 되겠죠. 일단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두 근의 합은 3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1번부터 보실게요. 1번은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인데요. 요거는 이제 곱하면 알파 베타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 이렇게 곱하면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곱은 마이너스 3 합은 3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적으로 값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은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자, 이런 유리식은 통분을 좀 해주셔야 되죠. 자, 통분을 해보면 이 알파에다가는 베타를 곱해서 제곱하시면 되고요. 베타에다가는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결국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분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쓰시면 되고요. 분모는 곱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9 플러스 6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입니다.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에 다시 한번 합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합의 27 마이너스 3에 곱에다 마이너스 3 쓰시고 다시 한번 합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는 27 더하기 27이 되면서 답은 54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과 계수의 활용입니다. 자, 얘는 어떤 문제냐면 1번부터 보시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b가 3대 2다. 요걸 가지고 m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두 근의 b가 3대 2다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근을 모르면 알파, 베타라고 놓는데 얘는 하나가 3이면 하나는 2 이런 비율을 가져야 되니까 알파, 베타라고 쓰지 않고 얘는 3알파, 2알파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하나로 줄여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b가 3대 2다 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 쓸 거다? 하나는 3알파, 하나는 2알파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항상 비율이 3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됩니다. 두 근의 합이라고 하면 3알파랑 2알파를 더한 거니까 5알파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걔는 계수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예분의 예일 거니까 이게 이제 2분의 m이라는 값이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얼마냐 라고 하면 3알파랑 2알파를 곱한 거니까 6알파 제곱이 될 거고요. 걔는 2분의 10이니까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은 1이 되고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이면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플러스 1이면 5는 2분의 m 이렇게 나올 거니까 m은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5는 2분의 m인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니까 m은 10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0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2번도 한번 풀어보죠. 자, 2번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의 차가 4다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럼 일단 두 근의 차가 4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파, 베타라고 쓰는데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알파 빼기 4 이렇게 해주면 두 개의 근이 항상 차가 4가 되는 어떤 미지수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두 근이 4다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는 알파라고 두면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시면 두 근의 합은 2알파 빼기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요. 그럼 걔는 5분의 m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걔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곱에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너를 계산해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는 0이다가 될 거라서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되고요. 그럼 알파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잡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알파가 2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0 그리고 너는 5분의 m이 돼서 m 값은 0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정리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작성 예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두 수를 두 근으로 하고 이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1번은 두 근이 2분의 1이고 2분의 3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 두근의 합이 얼만가 하고 봤더니 합이 1이죠. 1이래. 2죠. 그리고 두근의 곱이 얼만가 하고 봤더니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성의 공식에다 넣어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합에다가는 2를 넣으시면 되고요. 곱은 4분의 3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작성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풀어보죠. 얘네가 두 근이니까 이걸로 작성을 하려면 저는 두 근의 합이 필요하고요. 그럼 두 개 합해보면 얼마다? 4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개를 곱해보면 4-2라서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작성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2번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풀어보죠. 3번은 두 근이 한 근이 1 플러스 2i고 한 근이 이거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1 마이너스 4i 제곱으로 값이 5라는 값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작성해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의 플러스 곱은 0이다가 될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9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근계수하고 작성하고 짬뽕된 형태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다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너분의 너니까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근의 곱은 너분의 너라서 7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번 이런 아이들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 한 근은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너하고 너니까 작성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근의 합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너의 둘을 더한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그 값은 2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5를 이렇게 대입하면 이때 합은 7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요. 얘는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될 텐데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되고요. 그러면 이건 계산해보면 곱에다가는 7, 합에다가는 5 더하기 1 이렇게 넣어서 1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작성해보죠.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여기를 지울까요, 그러면? 자, 2번도 사실은 같은 조건인데 이번에는 근이 좀 달라지니까 2번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시다. 자, 그러니까 얘도 작성을 할 건데 이번에는 두 근이 하나는 알파 제곱이고 하나는 베타 제곱으로 주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한번 작성해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두 근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인가는 합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이다 라고 쓰시면 25 빼기 14가 돼서 그 값은 1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곱한 거니까 너가 알파 베타의 통째로 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다 7을 대입하면 77에 49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성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가 되면서 작성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내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개수가 A, B, C가 유리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 꼴일 때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 꼴.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한 켤레가 되는 근을 반드시 가진다. 이게 이제 켤레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 종류가 더 있는데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형태에서 개수가 실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한 근이 P 플러스 QI 꼴일 때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I 꼴을 가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켤레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요 개수 조건, 유리수라든지 이런 실수 개수 조건만 만족을 하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진다 라는 것이 일단 요 켤레근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원리도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해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잘 보시면 모양이 2a분의 마이너스 b에 또 하나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눈이 부시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제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앞쪽에 있고요. 녹색을 제가 세모라고 하면 얘는 더하기 세모, 얘는 마이너스 세모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가운데 부호는 한 켤레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개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유리수 혹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켤레근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근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2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 근이 2 플러스 3i인데 실수 mn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m도 실수고 n도 실수고 x제곱 앞에 1도 실수니까 일단 개수 조건 실수를 만족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켤레근을 갖게 됩니다. 하나가 2 플러스 3i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2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두 근의 합 그리고 곱을 이용해서 m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두 개를 한번 합해 보시면 3i 마이너스 3i가 지워져서 4라는 값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너분의 너라고 잡아주면 이걸 우리는 2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두 근의 곱은 하나는 2 더하기 3i, 하나는 2 마이너스 3i가 되는데 이게 4 마이너스 9i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너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3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너는 1분의 n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m은 2, n은 13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연습해 보죠. 262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3 플러스 2루트인데 유리수 mn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유리수 개수 조건도 줬다 그죠?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2루트 2라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으로 반드시 3 마이너스 2루트 2를 갖는다. 그럼 두 근의 합은 6이고요. 두 근의 곱은 두 개를 곱해 보시면 이렇게 곱한 게 9, 이렇게 곱한 게 8. 그래서 9 마이너스 8 돼서 1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 두 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건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따라서 m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너분의 너. 그러니까 여기는 n 이렇게 돼서 n값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의 부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의 부호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표현을 해주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다. 그리고 곱은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부호라면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하나만 딱 써주면 됩니다. 자, 거기에 추가로 서로 다른 부호에서 플러스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간다면 이 경우는 두 개의 합이 양수다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뭐 만약에 이렇게 줬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근의 합이 음수다. 여기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근의 부호에 대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근을 갖는다는 건 서로 다른 두 근, 같은 두 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양수 혹은 음수라는 표현을 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두 근의 부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의 부호들에 대한 표현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두 개가 다 양수라면 걔네들의 합도 무조건 뭐고? 양수고 곱도 무조건 양수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랑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양수고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양수다. 이런 표현을 써서 두 근이 모두 양수임을 우리는 표현을 해내는 거랍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요. 음수를 곱하면 양수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두 근의 합이 음수다, 곱이 음수다를 가지고서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예외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게 있죠. 얘는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게 판별식을 쓰지 않고 오직 곱만 가지고 쓴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을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a분의 c라고 부릅니다. 목소리가 왜 이래? 자, 이렇게 이제 두 근의 곱이 a분의 c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부호라서 알파, 베타가 음수라면 당연히 a분의 c도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계수로 a분의 c와 같으니 곱이 음수라면 당연히 a분의 c도 음수라고 연결이 될 겁니다. 하고 딱 봤는데 우리 왜 판별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b제곱이라는 건 일단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죠. 뭐 0일 수도 있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일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의 조건으로 A하고 C가 음수란 얘기면 당연히 두 개를 곱한 것도 음수겠죠. 왜냐면 두 개 자체가 부호가 다른 부호일 거니까. 그러면 A하고 C가 음수면 거기에 마이너스 4를 곱한 너는 반드시 뭐로 바뀌어서? 양수로 바뀌어서 이 판별식의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럼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란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곱이 확정이 되면 굳이 판별식을 우리가 또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가 음수라는 말 자체가 그냥 판별식이 양보다 크다란 말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고 서로 다른 부호라면 그냥 곱이 음수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좀 아쉬운 나머지 여기는 이제 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주는 겁니다.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준 건데요. 요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부호가 다른데 이렇게 양수가 숫자가 더 크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개를 더하면 양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절대값을 했는데 음의 절대값이 더 크다. 요건 이제 따로 떼서 생각해 보면 뭐 하나는 1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두 개가 더하면 음수가 된다. 요거까지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의 부호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조건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서 풀어주셔야 된답니다. 정말 중요하다 그랬다. 이거 그래서 나오면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번 실근의 부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1번 두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부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봐주면 판별식은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예 곱하기 예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5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는 통째로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로 바뀌어도 되니까 그럼 n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보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m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럼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죠. 차 부등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자세한 건 뒤쪽 가서 배우고요. 지금은 간단한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2차 부등식을 푸시려면 인수분해를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최고차항의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답이 나오는 게 있고요. 범위의 바깥쪽 그리고 안쪽으로 범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바깥쪽이냐면 크다 쪽이 바깥쪽이에요. 크다가 바깥쪽 그리고 작다 쪽이 안쪽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바깥쪽, 작다는 안쪽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일단 1단계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x-1, x-2가 양수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자, 그리고 최고창 두 번째 단계는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보시죠.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지금 플러스인 거 맞죠? 그럼 2단계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맞죠? 그럼 크다는 어떤 쪽? 바깥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2보다 큰 이 바깥쪽이 내가 찾는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그래서 너는 x가 1보다 작아요, x가 2보다 커요 이렇게 답이 결정이 된답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죠.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런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일부러 제가 마이너스로 줬는데요. 지금처럼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면 먼저 양변에 마이너스를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양수로 바꿔놓고서 문제를 푸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양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x-1, x-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시죠. 이번에는 0보다 어떻게 해요? 작다죠. 그러면 작다면 그 답은 안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네를 0으로 만드는 1과 2라는 값을 쓰시고요. 그러면 요 때는 작다면 요 안쪽 1과 2 사이에 있는 안쪽이 답이 돼서 식으로 쓰실 때는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일단은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부등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을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두 근 이렇게 보는 순간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저는 판별식을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통째로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가주시면 여기는 n 플러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어차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서 제곱해도 똑같으니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 돼서 4m 마이너스 4m이 지워지면 m제곱 빼기 16이 됩니다. 자, 그럼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차항은 양수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크다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어디 쪽이다? 바깥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와 4의 바깥쪽이 내가 찾는 범위가 되고요. 따라서 너는 이렇게 써볼까요? m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m은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일단 첫 번째 거 두근의 조건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모두 양수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뿐만 아니라 두근의 합도 양수여야 되고 두근의 곱도 양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 정확하게 근의 부호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너분의 너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까 이건 계산하시면 m 플러스 2라고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면은 너는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써보면 곱은 너분의 너잖아요. 그러니까 m 더하기 5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를 동시에 모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너도 만족을 하면서 너도 만족을 해야 되고 너도 만족을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요 두 개부터 먼저 붙여보죠. 일단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없죠. 그러니까 너는 만족할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4보다 큰 거, 크거나 같은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결국엔 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수직선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두 번째는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걸 한번 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일단 마이너스 4는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m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다시 한번 얘까지 또 연립을 해서 만족을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자, 얘도 다시 한번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또 연립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또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너도 만족을 하고 너도 만족을 하면서 너도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니까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나머지 두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근이 모두 양수다. 한번 음수다. 이번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똑같이 두근 이렇게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판별식 연습해 보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5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 이어서 계산하면 m제곱 빼기 16이다. 그럼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이게 2차 부등식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면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4가 돼서 얘가 크다 쪽이면 바깥쪽.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첫 번째 답이 된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음수잖아요. 음수. 그러면 음수 두 개를 더한 거는 음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음수 두 개를 곱한 거는 양수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다가 될 거니까 너는 m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네가 0보다 작으면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근의 곱은 m 플러스 5인데 너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온 세 가지 범위들을 또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두 개를 만족하는 애를 먼저 찾아보면 일단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애가 누굴까 하고 보면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m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애입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파란색 길이는 다 동시에 썼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또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됩니다. 하고 봤더니 빨간색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은 요런 아이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또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런 아이인 거죠. 그럼 이 아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죠. 이 검은색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범위를 쓰시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요게 내가 찾는 범위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서로 다른 부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부호라고 나오면 이거는 사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딱 두근의 곱만 보면 된다 그랬죠. 곱이보다 음수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은 m 플러스 5인데 네가 0보다 작다 인 거니까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죠. 자, 다음 예제 한번 보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고 그리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부호다를 보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줬으니까 이런 경우는 두 근의 합이 음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보면 일단 두 개가 다른 부호니까 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런 근을 가질 텐데 요 음수근의 절대값이 더 크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해 보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1분의 m-3이니까 m-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가 0보다 작아요 하면은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서 너분의 너니까 마이너스 2m-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인데 네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결국엔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엔 m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267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곱이 음수인데 여기서 절대값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근의 절대값하고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가 2면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일 거니까 이런 걸 우리는 두 근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두 근의 곱부터 가면 두 근의 곱은 1분의 너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곱이 될 텐데 네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서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m은 2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풀어주시면 첫 번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두근의 합인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너분의 너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0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해보면 m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보다 큰 건 4죠? 그래서 이때는 실수 m값은 4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